원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판매를 하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계획대로만 잘 풀린다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슷한 주가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하면 저 화살표 있는 지점쯤이 지금의 주가가 아닐까. 와. 최근에 투자하셨던 네. 종목들 지난번에 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오플로우에 대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 종목을 조금 정리하셨다고. 예. 그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상당한 건 아니고요. 그 과정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다들 투자자면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네. 메드트로닉이라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의료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오플로우 이제 대주주 지분을 이제 주당 3만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건부 인수였습니다. 인수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나라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그 기업 결합 신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이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만드는 제품은 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데 메드트로닉 인수하는 회사, 이 회사는 이 제품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드트로닉 이오플로우 인수해도 뭐 독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조건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하고 그 일정 부분 공개 매수에 따른 그 주식을 53%까지 확보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후에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주당 3만 원에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메드트로닉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SM 공개 매수 때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해봐서 카카오와 하이브하고 서로 이제 싸우는 쟁탈전을 봐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주들이 그냥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95%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95%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3만 원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면 그다음 뭐 4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계속 올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메드트로닉이 설사 지분 95%를 확보해도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안 팔겠다. 왜냐하면 이게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슐렛하고 우리나라의 이오플로우 2개인데 그 성능은 그 이오플로우 제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메드트로닉이 인수하는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 의료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도 확실하고 성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성장성이. 그러니까 그냥 보유만 하면 엄청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어떻게 빨리 처분하고 나오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다가 실패해서 뭐 95% 지분이 안 돼서 가격을 뭐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뭐 소액주주들이 생각하듯이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를 합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회사로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메드트로닉은 이미 그 당뇨 관련 인슐린 펌프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오플로우는 훨씬 좋은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줄이 안 달리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인데 이 메드트로닉은 그 인슐린을 줄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이제 주입하는 인슐린 펌프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부형이고요. 예. 근데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인수한 후에 이오플로우가 신형이니까 이오플로우 제품을 적극적으로 메일어서 판매하고 구형인 자기네 제품을 만약에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악의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제품은 안 팔고 비록 뭐 자회사지만 다른 회사 제품을 파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그 회사들이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거든요. 예. 이런 그 소송의 문제가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를 무조건 합병할 거다. 합병을 하게 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청산 아니면 그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오플로우 주식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합병을 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주식을 메드트로닉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틴다고 해서 5만 원, 7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원이니까 저는 그때보다 조금 할인해서 지금 팔면 뭐 2만 8, 9천 원이면 그래도 팔고 지금 나와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15,500원에 편입해서 약 85% 정도 수익 얻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넘버 2 원. 개밖에 없는데 제품은 더 좋고 하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10배. 10배 벌 수 있는 회사인데 M&A가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8, 9대 나와야 되는 음. 상황이 됐는데 이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게 유망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저 외국에 팔려나가는 데는 정부의 책임도 좀 있다. 그러니까 왜 팔게 나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특히 그 일형 당뇨 환자한테는 필수적인 제품인데 정부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 등재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어차피 이런 제품은 건강보험 등재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되느냐 아니면 뭐 내년에 되느냐 아니면 6개월 후에 되느냐. 근데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제 국내 매출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김재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 등재만 신속하게 됐어도 굳이 회사를 팔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 그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품 시장에서 글로벌한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데 인슐렛하고 이어플로우인데 인슐렛 제품은 형상 기억 합금의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고요. 이어플로우는 전기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제품인데 이 전기 삼투압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제품이 좋고. 근데 이제 인슐렛은 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어플로우는 1조 원에 팔려나갔거든요. 잘 그러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네. 와, 그런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플로우는 거의 결정이 된 거네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걸 진짜 좀 아쉽네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CEO 대표님. 자금상이 좀 문제가 있긴 하셨던 건가요? 그 자금은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그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이제 그 예를 들면 유럽에서 몇 천억 원의 그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몇 천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해외 진출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그 매출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공장도 더 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힘든 거죠. 예,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김재진 대표라도 회사를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점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건강보험은 등재도 됐어도 사실 한국에서 매출이 꽤 나올 테니까 예, 일형 당뇨 환자들은 사실은 이 제품이 굉장히 편하니까 다 이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비용 때문에 못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한 수익률 80% 이상, 네. 86%인가요? 와,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팔고 나서 그 현금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또 하셨나요? 예, 제가 그 지난 5월에 여기 웅달 책방에 왔을 때 네. 제가 그 어떤 종목 관심이 있냐 그래서 제가 저평가된 바이오하고 바이오메드 종목 3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LNC 바이오하고 한스 바이오메드하고 매지온 이렇게 3개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3개가 다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를 투자를 했는데 자, 한스 바이오메드가 그 이유는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대표 제품 중 하나가 이제 그 인공 그 실리콘젤 이공 유방인 벨라젤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사항하고 다른 원료를 사용했다가 내부 고발자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식약처에 적발이 돼가지고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의료기기에서는 다 인체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물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담당자의 실수로 이게 뭐 빠뜨렸다는 거죠. 이게 리스트에서 빠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뜨렸다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벨라젤이 회사 매출의 한 40% 정도 참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팔지 못하고 전부 회수해야 되니까 이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대로 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12 발행을 해서 이제 급한 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섰고요.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한스 바이오메드 주식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대주주 지분이 25%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약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인지 아니면 나중에 M&A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의 대략적인 그 지금까지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년에 힘들었던 회사가 이제 계속 힘들었던 회사가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일종의 그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턴어라운드 기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이 가장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럼 한스 바이오메드가 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그 턴어라운드 된 거를 그 문서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확인했죠.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게 9월 결산법인인데요. 작년 9월에 이미 13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예, 그건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늦진 않죠.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가도. 그러니까 가장 저점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턴어라운드 된 다음에 들어가도 그 저점보다는 안 좋지만 늦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확인 다 하시고 클로즈 된 거 재무제표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1분기가 이게 손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CB 때문에 나타난 그 회계상 손실일 뿐이고 현금 유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발생된 손실이에요. 서류상 손실. 그러면서 어쨌든 손실이 나면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근데 이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적자가 아니고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발생된 그러면 페이퍼상의 손실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직영 판매하고 교육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해외 수출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초창기부터 해외에 지사를 세우고 그 직판 중심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영업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중국만 해도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렇게 임플란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의사와 관계 형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업 전략은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일단 영업이 안정된 이후에는 그 이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가장 좋은 예죠. 근데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도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마찬가지로 대리점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이 리프팅실의 사용법, 리프팅실의 사용법을 의사고 간호사한테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시도해서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한스 바이오메드의 미국에서 리프팅실 점유율이 90%라고 합니다. 예. 사실상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리프팅실은 전부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스 바이오메드의 리프팅실 제품명은 민트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매년 40에서 60%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미국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기 때문이고요. 이 민트 리프트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미국에서는 압도적 1위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리프팅 시술은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한 개에서만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미국 전역으로 리프팅실이 확대가 된다면 그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해외의 큰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항상 그 주가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도 리프팅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3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는 최소한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한 2만 5천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오늘 아까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9,000원인가 얼마 하여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요. 이오플로 팔고 이제 어디에 투자했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하는 거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이제 잠깐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 리프팅실이 첨단 제품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하는 게 대리점 방식이 아니고 직판 그런 방식의 마케팅이 그 굉장히 잘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필러라든가 보톡스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리프팅실은 지금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리프팅실의 사용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그 직접 의사나 간호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게, 자, 향후에 그럼 다른 제품들이 나와서 리프팅실이 보편화되면 한스 바이오메드로부터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어느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법이 익숙한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을 당연히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 제품을 사용해서 뭐 피부가 좋아지고 만족감을 얻었다. 그럼 이 사람은 향후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당연히 기존에 써서 만족했던 한스 바이오메드 제품을 사용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지사를 설립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궁극적으로는 해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뼈 이식제라든가 피부 이식제 같은 그 인체 조직 이식제도 이제 같이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방 보형물 벨라젤의 판매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에 이제 식약처의 그런 그 제재 조치는 다 끝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만들 거고, 이 제품이 한때 그 국내 시장의 40%까지 점유를 했었고, 그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도 많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평이 좋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담당자의 실수건 뭐건 이제 이게 이제 판매 중지가 되면서 판매를 못 하게 되는데, 원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판매를 하면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 월봉이거든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계획대로만 잘 풀린다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이제 비슷한 주가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한스 바이오메드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비교하면 저 화살표 있는 지점쯤이 지금의 주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별 말씀입니다. 저 궁금한 게 대표님은 이런 거 이렇게 기업 공부 하루에 어느 정도씩 하세요? 저는 많이 못합니다. 제가 이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본업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제 주로 주말에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섹터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한정된 종목하고 한정된 섹터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면 다 보시는 거죠? 대강은 이제 알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한 3-4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대강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뭐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스 바이오메드 하면 그냥 한스 바이오메드 하는 것보다는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사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소형주 발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성장주. 근데 성장주를 특히 좋아하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히 지금은 중소형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도 움직임이 크니까 또 오를 땐 좋지만 떨어지면 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죠. 그만큼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되니까 공부가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흔들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좀 떨어지면 이제 또 이거 굉장히 또 이제 디프레스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은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 25,000원부터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기 지금 뭐 촬영을 하러 오다 보니까 한 15%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 급등주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신풍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죠, 에코프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한가도 여러 번 맞고 뭐 20% 이상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만 얼마짜리가 얼마까지 갔었죠? 한 20만 원 갔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뭐 15%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루닛에 대해서 이제 25,000원대부터 계속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특히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혹시라도 또 뭐 제 영상 보고 좀 뒤늦게 사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같이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면 어떡하나 사실 그건 좀 걱정은 하죠. 네. 예. 저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저는 또 단가도 많이 낮고 해서 뭐 20% 떨어져봐야 별것도 아닌데 이제 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게 되죠. 네. 아, 그러면 루닛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적정가도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2027년 기준으로 해서 한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23년이니까 이제 할인을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게 대세기 때문에. 그 대세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은 예를 들면 적자 상태인데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다. 그럼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또 이제 어차피 계속 성장을 해나가니까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게 뭐 다음 주에 오르느냐, 한 달 후에 오르느냐, 1년 후에 오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루닛도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